자, 이제부터 그 성형 해석 실습에 들어가죠. 우선 실습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 용어 같은 걸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유한요소법을 쓰게 되면 그 유한요소라는 거는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는 이제 절점 얘기하는 거죠. 절점인데 노드하고 노드로 이루어진 그 요소죠. 엘리먼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노드는 단순히 점이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노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요소고, 뭐 노드는 그렇다고 치고 요 엘리먼트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몰드 플로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그 0D 제로 디멘전 엘리먼트 0D 요소라고 쓰죠. 0D 요소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그 노드로만 이루어져 있죠. 노드 이제 하나로 이루어진 거, 그걸 이제 0D 요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D 요소는 이제 선이죠. 뭐 곡선도 되고 선이라고 보면 되죠. 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D 요소라고 또 부르는데, 2D 요소는 그 면적을 갖고 있죠. 면적을 갖고 있는 요소. 그 다음에 3D 요소는 이제 볼륨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D 요소는 그냥 점 하나로만, 노드점 하나로만 돼 있고, 그 1D 요소는 이렇게 노드점 2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선으로 되는 건데, 얘도 뭐 사실은 그 1D의 1차 요소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고차 요소도 있죠. 우리 저때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 있더라? 강의 요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띄워놓을 걸 그랬네요. 강의 요약에서 이제 유한요소법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요때 나왔었죠? 요때 보면, 요때는 그 1D 요소인데, 지금 여기서 한 게 1D 요소인데 그 1차식이 아니고 지금 3차식을 썼었죠. 3차식을 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차 요소도 1D 요소로 정의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몰드 플로우에서는 지원하는 게 그 1차 요소만 지원하죠. 몰드 플로우에서 우리가 이제 실습할 몰드 플로우에서는 0D 요소는 없고, 얘는 1차 요소만 지원을 하고, 다음에 2D 요소는 이제 삼각형으로 된 절점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얘도 물론 이제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삼각형 요소만 지원을 하죠. 그래서 얘도 지금 고차 요소는 아니고 얘도 삼각형의 1차 요소만 지원하죠. 그 다음에 그 3D 요소는 이제 이렇게 사면체죠. 사면체에 여기 이제 모서리, 꼭지점에 노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얘도 이제 고차 요소는 있을 수 있죠. 몰드 플로우에서는 얘도 역시 그 1차 요소만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절점이 4개인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요걸 요 정도는 알아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드하고 엘리먼트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쓰는 용어가 메쉬란 용어를 쓰죠. 엘리먼트 있는데 뭐하러 또 메쉬냐 할 수도 있는데, 메쉬는 보통 그 노드 엘리먼트의 집합이죠. 노드로 구성된 그 요소들이죠. 요소들의 이렇게 집합을 우리가 보통 메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뭐 특정 솔리드에 대한 메쉬라든지 서피스에 대한 메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곡선에 대한 메쉬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그 용어를 정리하기로 하고, 그 몰드 플로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요 메쉬는 우선 그 미드 플레인 메쉬가 있고, 미드 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듀얼 도메인 메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3차원 메쉬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여기 이제 저것도 있죠. 그 1D 메쉬도 있죠. 1D 메쉬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미드 플레인 메쉬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 제품이 어떤 이제 두께를 갖고 있겠죠. 두께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플레인 플러스 AU 플로우 배웠죠. 그래서 플레인 플러스 AU 플로우에 보면은 우리가 그 1D로 가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중간에 이렇게 중간면하고 요 두께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그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쓰느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미드 플레인 메쉬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제 현업에서 쓰는 그 모델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죠. 뭐 실제로는 뭐 리브도 있고 뭐 엄청 어려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미드 플레인 메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듀얼 도메인 메쉬를 쓰죠. 듀얼 도메인 메쉬는 뭐 몰드 플로우만 쓰죠. 굉장히 이제 좋다고 봐지는데, 우선 효율 면에서 굉장히 연산 시간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효율 면에서 좋고, 이제 복잡한 형상도 잘 표현을 해주죠. 근데 뭐 요것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3D 메쉬는 이제 좋은데, 얘는 연산 시간이 아주 길죠. 계산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는 기능이 있었어도 거의 엄두도 못 내던 그런 건데, 요새 이제 컴퓨터가 점점 빨라지니까 앞으로는 뭐 효용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도 단순한 거는 우리가 3D 메쉬로 자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메쉬를 할 때는 이거를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써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드 플레인 메쉬하고 듀얼 도메인 메쉬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얘가 항상 형상이 예를 들어서 얇은 판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얇은 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요 두께 T하고 요 길이 폭이 되겠죠. 폭이고 요 길인데, 여기 뭐 W, 요걸 L이라 그러면 W하고 L 중에서 더 작은 거면 뭐 여기서 W 되겠죠. 그래서 W 대 T의 비율이 이게 4대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4대1 이상이 돼야 계산이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미드 플레인 메쉬하고 듀얼 도메인 메쉬는 엣지 부분, 이 부분에서는 열 전달을 계산 안 하죠. 열 전달. 우리 히트 이케이션 배웠는데, 그 히트 이케이션을 요 엣지에서는 적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여기서만 금형으로 이렇게 열을 뺏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서 뺏기는 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얘가 이제 제품이 이렇게 통통하면, 그렇게 통통하면은 이제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요 3D 메쉬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출 성형 제품은 두께가 얇죠.
두께가 얇지 않으면은 뭐 사출 성형으로 잘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께가 대부분 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활용도가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듀얼 도메인이 제일 실무적으로는 활용도가 이제 높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이 미드 플레인도 좀 특수한 경우에는 얘가 이제 굉장히 또 아주 그 아주 요긴하게 이제 쓸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리 1D 엘리먼트는 주로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몰드 플로우에서 쓰는 1D 엘리먼트는 그 1D 요소는 항상 그 원통형이라고만 생각하죠. 원통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절점이 있어갖고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이거 괜히 껐네. 우리 강의 요약이 있나? 여기서 강의 요약이 아니고 설계 기술에 있는 모양이네. 설계 기술에서 아마 여기에 있겠죠? 여기 보면 우리 하겐푸아세이유 플로우 소개했죠? 이 하겐푸아세이유 플로우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로 이제 런너, 이런 피딩 시스템, 그 수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스프루, 런너, 그 다음에 게이트, 이런 피딩 시스템에 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우리 하겐푸아세이유 플로우를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원통형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다리 꼴이라든지, 우리 근형에서 이런 런너도 많죠. 뭐 사다리 꼴이라든지 딴 형상들은 어떻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U자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유량하고 여기서 표면에서 열 전달이죠. 항상 사출 성형에서는 그 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죠. 열 전달.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푸아세이유 플로우하고 히트 이케이션을 배운 거죠. 항상 요거니까. 그래서 요때는 그 이런 좀 다른 형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요 그 단면적 있죠? 요 단면적하고 단면적이 같은 원통으로
가정을 해서 그 플로우를 계산하는 거죠. 이때는 그 다음에 열 전달을 계산을 할 때는 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있겠죠. 길이들이 있으면은 그 지금 요 원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경이 있겠죠. 요 직경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들 요 길이 뭐 요 길이 이제 다 합하면은 요 둘레 길이가 나오겠죠. 요 둘레 길이가 나올 거고 면적이 동일한 요 원의 원주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우리 비율을 이제 뭐라고 부르더라? 쉐이프 벡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쉐이프 벡터를 적용을 해서 요 쉐이프 벡터만큼 열 전달을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죠. 열 전달이 요 둘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면적이 동일한 그 원이라고 보고, 근데 단지 이때 열 전달만 요 쉐이프 벡터를 적용을 해서 그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D 요소는 그 요 표면 전체에서 우리가 정의한 형상의 표면 전체에서 이제 열 전달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길어지면 지루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판이 있고 이 판에 우리 부엌 같은 데 가면은 주방 같은 데 이제 이렇게 그릴로 돼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 그릴 형상은 이 4대1에 전혀 틀리죠. 4대1에 이제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그 이제 해석하고 싶으면 물론 3D로 해도 되는데, 그럼 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이 그릴이 굉장히 많고 여기다가 이제 메쉬를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계산을 하려면. 이때는 오히려 듀얼 도메인 메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D 엘리먼트로 그릴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그 계산을 하면은 정확한 계산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듀얼 도메인으로 하면은 오차가 크죠. 둘레에서 그 열 전달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D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1D 요소를 그 피딩 1D 요소를 우리가 보통 뭐 많이 쓰는 거는 스프로, 그 다음에 런너, 그 다음에 뭐 게이트, 그 다음에 뭐 냉각 채널, 이런 데만 주로 이렇게 적용하는 줄 아는데, 요런 그 그릴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제품에서
제품에서 이제 이런 그릴 형상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더 이제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리 요소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제 실습하면서 이렇게 알아보죠.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면은 그 흥미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실습을 하죠. 이 정도 설명하고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건 설명할 테니까 그럼 우리 우선 간단하게 하나 모델링을 해보죠. 매일 잘 쓰는 수법으로 백이 좀 길지. 30만 할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x를 요번에는 20에서 y는 마이너스 25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참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요 메쉬들은 요 메쉬는 이제 미드 플레인 듀얼 도메인 옛날에는 퓨전 메쉬라고 불렀죠. 미드 플레인 듀얼 도메인 그 다음에 원디 메쉬는 얘네들을 동시에 쓸 수 있죠. 동시에 한 작업에서 한 프로젝트에서 한 프로젝트라고 안 부르고 이제 한 스터디라고 부르는데 동시에 사용 가능하고 우리가 3D 메쉬를 쓸 때는 여기다가 1D만 동시에 사용 가능하죠.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듀얼 도메인하고 그 다음에 미드 플레인하고 1D하고 한꺼번에 한번 해보죠. 그럼 얘를 일단 하고 얘가 아까 30mm로 했죠? 30mm로 했으면은 중간에 50을 띄우고 80 정도 카피를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피스를 그냥 하나를 만들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런너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런너보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SH 베이스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그렇진 않을 텐데 3 정도 놓고 이쪽이 5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어디 갔나? 여기네. 셋을 인연하고 마이너스 15 정도 15 20mm나 되는데 그건 뭐 실습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죠.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게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옵셋을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엣지를 여기서 하나 없죠. 파라메타가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뭐 움직이고 이럴 때 문제가 되니까 얘를 한 마이너스 3mm Z축으로 마이너스 0.5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얘를 런너로 쓰고 여기 Z가 0.5구나. Z 0.5 얘를 0.5를 더 내릴까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여기서 뭐 실제하고 좀 비슷하게 여기서 30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점하고 제로 하고 제로 50 선을 하나 그려놓죠. 이 정도만 하지요. 뭐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습 간단하게 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죠.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미드 플레인하고 이런 그 솔리드하고 미드 플레인 메쉬를 쓸 때는 얘네들을 그 파라솔리드로 내보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번에는 IGS로 이거를 위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서 이만큼만
내보내죠. 뭔가 잘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몰드 플로우에서 그냥 임포트 하죠. 임포트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내보낸 것 같은데. 이건 아니구나. 여기 열기를 해보죠. 그러면 듀얼 도메인으로 그냥 오케이 하죠. 그래서 이때는 미드 그냥 프랙티스라고 하죠. 잘 들어왔네. 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거를 새로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서 얘는 요 새로운 레이어로 보내죠. 서피스는 여기, 커브는 여기. 얘네들은 어차피 같이 하는데 이렇게 얘는 미드, 얘는 듀얼이라고 해주고, 얘는 피드라고 해주죠. 피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래서 피딩 시스템은 감추고, 그 다음에 요 미드 플레이는 선택을 하고, 요 프로퍼티 타입을 바꾸죠. 이때 그 제품면이다, 그래서 미드 플레이이다 하고 설정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이제 프로퍼티에 들어가면 이제 두께를 이제 따로 주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요걸로 주지 말고 그냥 평평한 형상 주지 말고 여기에 이제 사각 그릴이 있다,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디멘전은 두께가 아까 얘네들이 2mm였으니까 같이 2mm 주고, 그냥 둘까요? 스퀘어 홀 3으로 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쉬에서 제너레이트 메쉬하고 글로벌 엣지 랭스를 연습이니까 5mm 정도 주죠. 그러면 메쉬 나우 해주면 이제 메쉬를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생기고 또 노드도 생겼죠. 그때 이제 요때 같이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걸 선택해 보면은 노드가 하나로 만들어졌죠. 얘가 이쪽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연결된 노드니까 요 경계에서 노드가 하나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면 따로 이쪽 따로 만들었으면은 노드가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오면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이제 주의하고, 이렇게 이제 제품에 대한 메시는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프로덕트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프로덕트 노드라고 부르죠. 다음에 요 피드를 꺼내고, 요 피드는 얘하고 또 얘는 프로퍼티를 콜드 런너라고 부르죠. 그리고 콜드 런너로 하고, 요건 원통으로 디멘전을 6파이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는 프로퍼티를 스프로 하죠. 그래서 테이퍼로 스타트 3 엔드 6, 실습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제네레이트 메시 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때는 이제 주의할 게, 요 1D 메시에서는 우리가 직경을 줬으면 그 직경 대 요 길이 비율을 1대 2.5 정도를 해줘야 되죠. 그럼 6이니까 2.5면은 얘가 한 15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얘를 이제 이쪽하고 연결을 시키려 그러니까 그냥 5mm로 하죠. 5mm로 보면, 이 거꾸로 나왔네요. 얘를 프로퍼티를 요거 전체에 대해서 6하고 3으로 바꾸죠. 바꾸고, 그러면 이제 그 빔이 나왔죠. 요거를 우리가 피딩 하는 거니까 피드라고 놓고, 노드도 피드로 놓죠. 그러고 이제 프로덕트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서로 이제 연결해 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쁘게 안 됐네. 이것만 따로 할 걸 그랬는데, 그냥 뭐 잘 안 맞춰졌지만 그냥 하죠. 그래서 요 피드 감추고, 피드 노드하고 프로덕트 노드를 이렇게 꺼내 놓고, 여기다가 얘를 여기서 이제 빔을 하나 만들죠. 빔을 만드는데 요때는 요 프로퍼티를 우리가 새로
커넥터라는 프로퍼티를 쓰기도 하죠. 이 커넥터라는 건 뭐냐 하면 얘에서 뭐 요 점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때 그 저항도 없고, 그러니까 플로우에 대한 그 저항도 없고, 그 다음에 열도 안 뺏기는 거죠. 바로 연결돼 있다고 그냥 보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여기 지금 니얼리스트 노드로 돼 있으니까 노드에 가서 스냅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연결을 시킬까? 이렇게만 시키죠. 이렇게 시키고, 얘는 다 시킬까요? 이게 딱 맞으면 그냥 시키면 되는데, 얘는 뭐 여기 갖다가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노드 감추고 필드 노드 감추고, 아이고, 필드 커넥터가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네요. 커넥터를 필드로 바꿔놓죠. 이렇게 이 레이어를 어사인 하는 거죠. 필드 넣고, 그 다음에 필드 모드를 켜놓고, 여기서 인젝션 로케이션을 여기 갖다가 설정을 해놓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메쉬 작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니까, 요건 뭐 아직 그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스타트 어널리시스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죠. 이거는 뭐 아마 단순해서 금방 나오겠죠. 금방 나왔는데, 여기서 필 타임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필 타임을 프로퍼티를 애니메이션에서 이거를 한 100 정도, 최대 300까지 되는데 100 정도로 100스텝으로 나눠서 보죠. 이렇게 차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천천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커넥터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얘가 절점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탭 게이트 같은 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런너에서 이렇게 게이트가 이렇게 차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죠. 그렇게 이제 그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죠.
우선 압력을 한번 보면 이게 또 있지 않나? 압력이 지금 21.96 올라갔죠? 21.96 올라갔는데, 이쪽 먼저 보기 전에 얘를 프로퍼티를 지금 가지 말고 미드를 꺼내놓고 얘를 프로퍼티를 디멘전을 요거를 바꾸지 말고 아예 이거를 여기서 참 두께가 2mm죠. 이거를 그냥 꽉 막힌 걸로 2mm로 그냥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리고 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다시 한번 런 해보죠. 시간들이 얼마 안 걸리니까 금방 되겠죠. 벌써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압력을 다시 보면 얘는 요번에는 아까하고 잘못 봤나? 이건 뭐 거의 같게 나왔네. (21.96) 이거를 제대로 안 바뀐 모양이네요. 바뀌었는데 메쉬를 다시 안 만들어서 그런가? 다시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프로퍼티를 프로퍼티 타입을 얘로 안 돼 있네. 이렇게 해주고, 뭔가 좀 많이 제로 해줬어야 되는데 얘를 2로 해주고, 그리고 뭐죠? 얘도 그렇게 돼 있나? 그래서 여기서도 다르게 돼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20.21이 나왔고 여기서는 21.96이 나왔으니까 맞게 된 모양이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토매틱으로 하지 말고 미드 플레인으로 하고, 얘는 프로퍼티를 플랫으로 하지 말고 그릴로 하고 2mm로 하고 얘를 3으로 하고 확인 해주고 스타트 애널리시스를 하죠. 이게 미드 플레인만 있는 경우는 이 엘리먼트 자체를 안 해줘도 되던데, 이게 아마 같이 섞여 있어서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보면 얘는 VP에서 29.6이 나왔고, 얘는 그 속도 압력 전환점에서 20.21이 나왔죠. 이렇게 당연히 이제 여기가 더 그릴로 돼 있으니까 저항이 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풀타임에서 우리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이쪽으로 런너가 갈수록 같이 차 들어가죠. 게이트에 같이 차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피드에다가 뒀었죠. 피드에다가 뒀었고, 얘네들을 감추면 여기서 커넥터를 이렇게 지워보죠. 이렇게 지우지 말고 가운데만 두고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피드 감추고 두 개는 켜놓고 어널리시스를 해보죠. 금방 나올 텐데. 그럼 우선 필타임을 보면 이 정도로 요번에는 요 가운데에 한 점에서만 들어온다고 계산을 하죠. 이렇게 가운데 한 점에서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한 점으로만 들어갔으니까 이 압력도 더 높아지죠. 지금 뭐 아깝게 이거죠. 이건데 아이고 켜놓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얘는 29.6이고 얘는 뭐 30.51, 뭐 요 두 가지 경우보다는 차이가 좀 덜 났지만 그래도 이제 게이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거 하고 안 해주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맛을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업에서 쓰는 걸로 우리 좀 복잡한 실습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요 간단한 임무는 이 정도로 끝내죠.